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며 같이 생활을 했는데 남보다도 못한 신우와 시어머니가 이게 안 입고 왔던가 봅니다. 제 뒤에서 조실 부모하고 할머니 손에 자란 것을 험담하던 시댁 식구들이 이젠 가게에 와서 떡볶이 한 접시 놓고 대놓고 트집 잡으며 시자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용선아,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의 얘는 신우인데 1인분 시켰다고 정말로 1인분만 내주냐? 너 정말 너무한다. 내 아들 덕구가 살아생전 얼마나 너한테 잘했냐. 네가 네 남편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1인분만은 못 주지. 덕구 없어도 우리 연 아예 끊어진 건 아니잖아. 애들 할머니의 고모인데 어째 이래? 네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디? 할머니 참 잘 키우셨어요 애를. 사부인, 그게 1인분으로 보이시면 안과 가보세요. 이게 1인분 접시 옆으로 길쭉하고 얍실하게 빠졌죠. 이건 3인분용 둥그렇고 큰 시계 같은 돈가스용 접시. 그거하고 비교해봐요. 1인분인가 3인분인가. 영선이도 사돈 양반들 오면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백골의 크기 알아서 딱 두 사람에게 맞게 내는데 음식 장사하는 사람 쪼잔하다고 트집을 잡아요. 학생들 심판 좀 봐줘. 저게 1인분 접시요. 생전 안 먹어본 사람처럼 왜 저러나 몰라. 어쩐지 둘이 와서 1인분 시킬 때부터 좀 그랬는데 작은 사장님 시어머니였구나. 양 많잖아요 그거. 둘이 못 먹을 정도인데 무슨 욕심을 그렇게 내지? 할머니는 2인분 시켜 먹고도 양 작다고 하면 더 주시거든요. 일단 먹고 더 달라고 해요. 그렇게 잔뜩 받아놓고 안 먹으면 음식 낭비거든요. 아 너무 싫다 정말. 어머 야, 니들은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 재수없게 어딜 끼어. 너희들이나 조심해. 여기 할머니고 저 작은 사장이고 재수 옴 붙었어. 남자 잡아먹는데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거든. 남자친구랑은 먹으러 오지 마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 이것들아. 할머니 손주사위 죽었다고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안면 싹 바꾸신다. 무슨 말이 그래요? 아무리 남편 죽고 없다고 해도 일부 종사 섬기는 며느리가 시집 식구인데 이래도 되냔 말이에요. 이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일부러 잡는 사람 취급을 해요? 우리 덕후 살아있을 때하고 양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물어본 거지 입 두고 말도 못해요? 어차피 돈 안 내고 갈 거면서 양이 많고 적네 따질 처지예요. 말대로 이제 남편 죽어서 나 그쪽한테 잘해줄 의무는 없는데 그래서 굳이 시자 노릇하고 싶어서 여기로 기어 들어왔어? 그리고 고모, 정말로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그 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덕구는 내가 안 잡아먹었어. 나보다 독하고 심술보 터진 할망구가 잡아먹었지. 생각해봐요. 딸이니까 잘 알 거 아냐. 우리 남편 가고 평상시 같으면 내 머리 잡고도 남았을 엄마가 왜 얌전히 아들 이름 불쌍한 엄마로 그쳤는지. 첫 김장하는 날 둘이 속닥거린 거 나 다 들었거든. 둘이서 나와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발뺌할 생각 말고 무슨 말인지 궁금하면 어머니께 물어봐요. 야, 너 말 다 했니? 이게 정말 남편 죽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내가 돈 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짓거려. 이게 애들 앞에서 시엄마의 신우를 대놓고 망신을 주네. 왜? 찔리냐? 왜? 네 입으로 남편 잡아먹은 것이란 소리 못하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래? 네 입으로 말해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제 머리채라도 잡을 생각인지 벌떡 일어나던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잡혀서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할머니 가게에까지 찾아와 뻔뻔하게 구는 짓에 도끼 바짝 오른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는데 뜨끔한 시어머니가 이거 안 되겠다 잡아 앉혔던 거였죠. 신우가 끼었더라도 저는 두려울 것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지요.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뒷담화에 상처받던 그 영선이가 아니었죠. 사실 혼자 남겨진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신 할머니까지 모진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진 않았던 저는 예전 덕구 마누라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명절에 애들 내려오면 친가랍시고 찾아보게 했으니 당당했던 저는 제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하여 꿀릴 것이 없었죠. 대신 저는 애들에게 우리 둘만 할 무언의 신호로 시어머니를 입막음을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사내라고 했던 시내 제과점 양갱이요.
보란듯이 쇼핑백 가득 그 양갱을 추석과 설에 애들 손에 들려보내니 애들이 아버지 가시고 시어머니가 철들었다고 할 정도로 조신하게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나 신우만 만나면 금방 까먹고 이렇게 속을 뒤집으니 미안한 마음은 조금도 안 듭니다. 생전 남편이 한 말대로 태생부터 삐딱한 인간인 게죠. 식구 중 누구 죽은 것을 여자 탓한다면 자기 역시 남편 잡아먹고 장가간 아들까지 잡아먹은 재수없는 여자인걸요. 이렇게 이를 드륵드륵 갈며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저는 그저 구순 넘어 백수 가까워지는 할머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에게도 진실에 대해 말을 안 해서 아이들은 철딱선이 없습니다. 철없이 양갱을 엄청 좋아하더라며 시골 제과점것 말고 이걸 드셔보라며 서울서 우리 집과 친가에 보내오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처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나 우리 할머니는 군것질 좋아하지 않아 대충 나누어 줍니다. 옆 가게 사장님들께 우리 애들 효자 효손이란 칭찬을 챙기면서도 나중에 이 양갱이 얽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인 저는 어지간하면 저 혼자 알고 눈 감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누워서 침 뱉기 애들에게 친가 할머니이니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준 끝까지 내 편이었던 남편 덕구에 대한 의리에서였지요. 그러나 이런 트집 저런 트집 잡으며 나와 할머니를 험담하던 이젠 남이나 다름없는 시모와 신우는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의문인 저는 고졸인 남편의 저는 대졸자인 것으로 자격지심 상한 마당에 눈에 뻔한 조실 부모의 할머니 손에 자란 것을 트집 잡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 떡볶이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고작 떡볶이 장사라며 낮게 보던 이 인간들이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골은 큰 은행이 별로 없이 농협 아니면 신협인데 우리 할머니는 주로 신협을 이용하거든요. 생전 저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언젠가 사은품 챙겨주며 고객 유치를 하더니만 조합원이 불어나서 겨울에 가입자에게 정산보고를 하면서 경품 행사를 한다고 안내문 오고 연예인 누구도 불러서 논다고 한바탕 떠들썩했었지요. 그때 이 모녀도 사은품 챙기려고 같이 왔는데 그만 신협 VIP로 조합장 바로 옆에 청해받아 할머니가 앉아있는 걸 본 겁니다. 역시 그날도 우리 할머니와 저는 떡볶이 팔다 와서 그 차림 그대로 꼬질꼬질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둘이 소근소근 비웃다가 할머니가 부자인 걸 그제야 알았던 것이죠. 아니 저 양반이 왜 저기에 앉아있디야? 하여간 주책 없어. 치매 온 거 아니야? 이봐요 저 할머니 끄집어내요. 저기 본사에서 간부급 내려왔다며. 창피스럽게 어째 저기에 앉힌대요? 동네 창피하게. 예? 저분 자리 맞아요. 유명한 알부자 할머니인데 오늘 대상 경품도 할머니가 내주신 거예요. 우리 신협 최고 VVIP. 우리 신협 생긴 이래 50년 조합원으로 자산도 아마 최고급일걸요. 우리 동네 신협 지점은 할머니 덕분에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큰 도시급은 아니지만 최소 통장에 10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떡볶이 파는 할머니가 뭔 돈이 있어서? 장난해요? 떡볶이 장사가 왜요? 이 동네에서 저 할머니 떡볶이 안 먹고 큰 사람 있어요? 쌀집에 떡집, 슈퍼 먹여 살리는 분인데 저분 부자인 거 모르는 사람 처음 보네요. 매일매일 10만원씩 50년 벌면 얼만데요. 상가 건물이 본인 거라 좋은 재료 쓰면 봉사한다고 하는데 학교에 장학금도 기부하고 좋은 일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 동네 사람 맞아요? 저분 친정이 원래 부자예요. 천석군 집안. 예? 금시초문이네요. 우리 사돈 할머니시거든요. 우리 옳게 키워주신 할머니. 방금 전까지 창피하니 끌어내라 어쩌라 하더니 자기 옳게는 할머니라는 소리를 하는 신우는 본인이 얼마나 우스워 보일지 모를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 법이라는 옛말대로 뭐라 하든 끄떡 안 하던 그 뿌리를 그제야 알게 된 신우와 신모는 할머니가
자손 잡아먹는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 떵떵거리며 시집와 손녀인 저를 부모 있는 자기네보다 더 잘 키워낸 뒷심 있는 여자임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더불어 그것을 고스란히 받을 저도 결코 무시 못할 애임을 알게 되었죠. 솔직히 그때까지 저도 할머니가 이 정도 부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다만 통장에 최소 자산 10억 이외 부동산까지 알게 된 이 사람들이 돌변하는 그 눈을 뜨고 못 봐줄 상황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사부인 영선이하고 단둘이 살기 무섭지 않아요? 내가 진작부터 생각을 했는데 하도 정정해서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95세나 됐잖아요. 저도 진작 혼자 돼서 적적한 데다가 아들놈 그렇게 보내고 낚시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냥 오붓하게 같이 살까요? 우리 덕구가 얼마나 알뜰살뜰 사돈 챙겼습니까? 나도 아들 살아생전에 영선이가 챙겨줬는데 이젠 그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 없는데 시자 노릇하는 것 같아서 드나들기도 눈치 보였다고요. 나도 떡볶이집에서 같이 일하면서 인건비 확 줄고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남자 잡아먹은 여자 셋이 모여 살면 세트로 입에 오르내리고 좋겠네요. 뭘 놀라십니까? 사부인이 한 말 아니에요? 내가 앞말 안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입니까?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입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의 손자가고 혼자 남은 우리 영선이 맞아들일 때 어땠습니까? 내 그 결혼식 날 사돈네 괘씸한 행색 다 기억이 나는데 말입니다.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 입 다물고 있나요? 트집 잡자 하면 나도 할 말 많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 잡아먹기 전에 그쪽이 먼저 그쪽 남편 잡아먹었을 때 우리가 부조 얼마 있나 몰라요? 당시 애 둘 데리고 덜렁 남겨진 그쪽 안쓰럽다고 우리 아들 50, 나도 안 된 마음에 50 해줬어요.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그런데 영선 아빠 갔을 때 그쪽 얼마 있어요? 추접스러워서 말 않겠지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 우리한테 부족 그렇게 받아놓고 신협에다가는 떡볶이 장사 운운하며 거지 취급하며 끌어내라 했다면서요. 다 들었어요. 우리 영선이 보고 자기 올케라고 하더라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는데 그런 사람 또 있습니까? 아이 그거야 우리 애가 뭘 몰라서 실수한 거고요. 저도 나이 들어가니 덕구 그렇게 보내고 영선이가 아쉬워서 그래요. 물론 덕구 가서 이제는 남 같은 사이가 됐다고 해도 애들 할머니로 손자 손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지난 일 이야기해봤자 입만 아프죠. 뭘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신대요. 우리가 남이에요? 사돈 증손주들이 제 손주들이니 한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더구나 할머니 가시면 영선이 혼자인데 다시 의지할 곳이 없이 살면 나쁜 놈들 꼬이죠. 저도 어르신 살아계실 때 덕구 살아생전 못다한 고부간의 정 주고받고 영선이하고 다시 마음 합쳐서 잘 지내보려고 해요. 예? 속셈이 뻔히 보이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수작에 할머니가 넘어갈 리 없죠. 시댁에서 반대하는 결혼식 치러준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로 더욱 짠순이처럼 산 이유가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이었거든요. 절대로 있는 티 안 나게 그저 꼬부랑 빈티 나는 할머니로 분식 장사만 하시던 할머니는 내실을 키우며 남편에게도 당신이 죽으면 살림 정리해 애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 살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한 푼이라도 손에 주고 싶어 떡볶이 양으로 시비 걸고 한 접시 크게 받아서 절반 똑똑 끊어놓고 간 신우와 시어머니는 속속들이 심보가 뒤틀려 있었는데 솔직히 돈이 있다는 것을 들키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돈을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쓰겠다는 욕심보다도 제게 손해를 주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든 갖지 못하게 할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우는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처럼 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눈치로 듣는 데서도 대뜸 남자친구하고는 우리 집 음식 먹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할머니도 모르는 이야기로 독하게 어머니를 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이 저번에 애들한테 한 말 나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나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남편 죽인 것에 누가 책임이 있나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아니고요. 나야말로 생떼 같은 남편 잃어버린 생각하면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이야. 그래 일부러 그랬겠냐 참고 있는데 멍청한지 어쩐지 지가 잡아먹고도 싹 까먹고 앞에서 알짱대는데 어쩔까요? 뭐야? 너 지금 나 말하는 거니? 내가 뭘 어쨌게? 나는 그때 덕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다. 우리 시댁 행사 있어서 엄마한테도 며칠 전화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본 참이었다고. 아하, 그래서 그 야단을 쳤었구나. 장단 맞춰줄 딸이 없어서. 하긴 매일 쿵짝하던 딸이 없어 그 짓을 못하니 돌아버렸겠지. 그래 감기약 먹고 자던 사람 불러내서 기어이 그 시간에 양갱 사오라고 보냈구나. 아무리 멍청하고 악독해도 그렇게 감기기에 약 기운에 해롱되는 것을 보면서도 보낼 수 있었을까 했는데 네, 형님 동생 낳은 엄마가 그 못된 심보로 잡아먹었어요. 그러고도 형님만 만나면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가 자꾸 잊어버리네요. 우리 애들한테 들려보내면서 내 자식들은 건들지 말라고 신호주는데 그 약발이 떨어질 때 됐구나. 애들한테 양갱 좀 사오라 해야겠네요. 언젠가 저보고 양갱 못 먹어 죽은 귀신 붙었냐고 명절이라고 양갱만 잔뜩 사보내냐고 한 소리 하셨죠. 그 사람이 자기 엄마 언명에 11시에 문 닫는 그 집 양갱 사러 10시 40분에 차키 가지러 왔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 명절마다 우리 애들이 들고 간 양갱이 그렇게 맛있더이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아들하고 바꿔 먹어서 살살 녹지요? 아니 엄마, 덕수 영선이가 재수 없어서 죽은 거라며 어쩌자고 감기약 먹은 애를 그 밤중에.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때마다 우리 애들 먹이고 우리 남편 줬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 우리 애들까지 죽으라 이거였어? 신우는 그 길로 횡하니 집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삐질거리며 쫓아나갔습니다. 아무 말 않고 참고 있으니 그날 일을 모르는 줄 아나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지난 30년 서름 시원하게 복수했습니다. 신우는 소름 끼친다며 아예 연을 끊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자기 오빠네가 있는 옆 동네로 이사갔는데 우리 애들은 또 허탕친 김에 사들고 온 양갱을 고모네에게 주고 왔다는데 눈치 없는 우리 애들이 이상하게 고모도 양갱 받고 좋았는지 평소와 달리 환대를 했다고 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 신우는 산산조각 채 제게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시고 저는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장사하고 있으니 최종 승리자가 되었네요. 그러나 저는 이런 복수할 필요 없이 지지고 볶여도 그냥 남편만 살아있었으면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그 입 본세대로 주변 사람 인생 말아먹는 시모는